이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유형은 원래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야. 근데 말 그대로 유형에서 좀 힘들어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집합 사이 포함관계 유형을 일단 체크를 하는 부분이거든. 근데 그냥 단순 계산 실수가 많아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들을 받는다라면 나는 집합 사이 포함관계에 나오는 모의고사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여기다 다 실어놨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실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을 하나를 제대로 끝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할 거라 어떤 부분이었으면 좋겠냐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서 딱 집합 사이 포함관계라는 그 파트만 개념 설명을 집중을 해줄 거고 그 부분에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정확하게 찾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내가 계산 실수를 해. 근데 그 계산 실수를 하는 게 아까 얘기해줬듯 경우의 수나 이런 파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체 나는 경우의 수에서 까먹은 건 뭐고 하다못해 적어도 나오는 파트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되는 게 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줄게. 원래 집합이라는 단어는 언제 배웠었냐면 중학교 때 배웠었거든. 중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배우고 이 집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나왔던 문제 중에 우리가 가장 어려워했던 게 뭐야? 경우의 수랑 확률이지. 그래서 경우의 수랑 확률 있는 파트를 여기에 섞어서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볼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야. 이걸 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오늘 설명을 조금 나눠서 좀 가볼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안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었대. 근데 A 안에 B가 포함되게끔,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게끔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이 전체로 가능한 원소들은 1, 2, 3, 4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1, 2, 3, 4다. 이 경우 가능한 모든 A, B의 집합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A가 B에 포함되는데 A가 B에 포함되는데 지금 전체는 1, 2, 3, 4야. 이 경우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자, 봐봐. 이 문제는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고 가볼게. A가 B에 포함돼야 되니까 생각 자체는 B 안에 누가 들어있어야 돼? A가 들어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1, 2, 3, 4라는 원소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야. 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가 있는 거지. 여기다 숫자를 맘대로 넣어볼게. 예를 들어 여기다가 1을 넣고 여기다 2를 넣고 여기다가 3, 4를 넣었어. 그럼 어떤 일이 되냐? A라는 집합은 뭐가 돼버린 거고 3이랑 4가 된 거고 B라는 집합은 뭐가 된 거야? 2, 3, 4가 된 거지. C란 전체 집합은 1, 2, 3, 4가 된 거지. 다시 말하면 지금 A는 B의 어떤 상태가 돼? 포함하는 상태가 되겠네. 그러면 단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중에 1, 2, 3, 4를 갖다가 그냥 넣기만 하면 돼. 그럼 생각해봐봐. 1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야? 세 군데. 1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세 군데. 2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몇 군데? 세 군데. 3도 세 군데. 4도 세 군데지. 다시 말하면 1, 2, 3, 4가 다 바깥에 있어도 A도 공집합, B도 공집합에도 포함되는 거잖아. 따라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그러면 부분집합에 대한 문제인데 단순히 포함된다라는 얘기 자체가 뭘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수와 약간 합쳐져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표현 하나야. 그래서 이런 유형도 지금 내가 뒤에다 좀 실어놨으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이렇게 가지면 돼. 나는 집합에서 배웠던 내용만 그대로 이해를 할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 전에 배웠던 경우의 수와 확률 나왔던 그런 포인트에 대한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 곱하는 거와 더하는 경우의 수들을 그거를 좀 넣어서 생각을 한다.
이거의 해석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따 뒤쪽에다 설명을 넣어서 같이 봐볼게. 일단 요 유형 하나만 기억을 해놔줘. 아까 앞에 요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집합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 전에 거랑 좀 섞여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봐봐. 첫 번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부분 집합의 정의를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아. 부분 집합의 정의에서 A에 대한 모든 원소가 B에 다 속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컨테인이라는 기호를 써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단순히 그러면 이런 얘기를 가보자. 부분 집합에서 개수 표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 A가 1, 2, 3이었을 때 이거의 부분 집합 개수는 몇이었어? 2의 세제곱이었지.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으로 8개 나왔어. 왜 8개가 나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A의 부분이라는 건 A의 1, 2, 3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랑 그냥 이런 얘기지. 이거에 대한 부분 집합을 X라고 그러면 얘가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1, 2, 뭐 1, 2, 3 이런 애들이 존재할 건데 이렇게 가능한 경우는 1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를 내가 동그라미 X로 표시할게. 1이 가능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2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3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3개가 다 있다라 그러면 1, 2, 3이 된 거고 3개가 다 없다라 그러면 공집합이 된 거고 얘는 있고 얘가 2개가 없다라 그러면 1 하나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뭐? 2가지 경우의 수, 2가지 경우의 수, 2가지 경우의 수를 해서 3개를 곱한 거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 이런 장난 쳤던 거 기억나나? A가 예를 들어 1, 2, 3, 4, 5야. 근데 이 중에 내가 3은 항상 포함하는 그러는 부분 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3을 항상 포함한대. 지금 1을 뺀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얘기야. 3은 항상 포함하니까 3은 동그라미 X가 아니라 항상 동그라미인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둘을 곱했을 때 얘는 곱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2의 몇 제곱? 딱 3제곱개, 2의 4제곱개만큼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가볼게. 다시 3은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않는데 그런 집합 C의 개수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런 집합 C의 수. 승훈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도 경우가 정해진 거니까 나는 4 또한 뭐로 해버리면 돼? X로 선택을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딱 2의 몇 제곱만, 3제곱만 진행해주면 끝난다라는 얘기야.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게 거의 끝이거든. 밑으로 내려가도 성질 나오는 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자기 자신 또한 부분 집합이야.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을 빼는 건 뭐라고 얘기했었어? 진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진부분 집합 이러면 여기서 개수 하나만 딱 빼주면 되는 거였어. 지금 눈빛이나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의 개념을 몰라서 까먹어서 온 친구들은 여기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바로 그냥 어려운 문제로 좀 가볼게. 뒤로 넘겨볼게. 원래는 예제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예제 설명 그냥 이걸로 퉁친 거야.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뒤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쪽에 표현 봐보면 내가 뒤쪽에 아예 문제들로 오면 돼. 유형으로 쭉 정리를 해놨어. 맨 처음에 가장 필요한 건 이쪽 파트일 것 같아. 우리가 부분 집합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는 이해를 대충 보면 알아. 근데 얘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떤 상태에서 문제로 확인을 해야 될지에 대한 표현이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야. 이 표현. A가 B에 포함된다와 다른 이거랑 똑같은 표현들을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얘랑 다 같은 의미야. 근데 머릿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게. 혹시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걸 명제로 해석해보면 A라는 명제가 있고 B라는 명제가 있었을 때 이 포함 관계의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써주면 얘가 참일 때가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혹시 혓바닥 만드는 요 표현 요거 기억나? 그렇다 그러면 봐봐 A면 B다가 참이 되는 상황이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지. 이게 지금 참인 상황이야. 혹시 얘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야?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었지. 그럼 이거에 대한 대우를 생각해줄게. 대우를 생각해주면 not B는 그치? 그럼 B가 아닌 거는 이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B가 아닌 거는 A가 아닌 거에 포함된다 이거지. 그럼 포함 관계가 또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다라는 표현이니까 지금 첫 번째 거 봐봐봐. A에서 B로 가는 명제가 참이다라 그러면 A가 아닌 게 B가 아닌 거에 거꾸로 포함되는 얘가 참이 돼버리는 거지. 따라와서 헷갈리는 것 자체를 뭘로 해석할 수도 있다? 명제로 해석할 수도 있다야. 자 이쪽 봐볼게. A, B의 합집합이 B라 그러면 당연히 A가 포함되는 거 맞지? 그리고 A 교집합 B가 A라 그래도 A가 되는 거 맞아. 반대로 A에서 B를 뺀다 그래도 무슨 일이 생겨? 이게 공집합이라 그러면 A가 B한테 순수한 A 부분이 없다는 얘기지. 뺐었을 때. 그래서 A가 B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 빼기를 뭐로 바꿀 수 있어? 교집합과 여집합 바꿀 수 있었지. 그래서 이 내용 또한 4번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A가 아닌 거와 B와의 합집합을 했었을 때 A가 아닌 거와 B와 합집합을 했었을 때 전체가 나온다는 거면 똑같이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이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모든 표현 자체가 부분집합의 다른 표현이야.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냥 의미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밑에 있는 거 이제 유형으로 나오는 거 어떤 유형들이 좀 있냐면 이런 형태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의 포함관계 나오는 형태는 A가 X에 포함되는데 그 X 또한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이 케이스는 아까 요거랑 문제 똑같은 거지. A에서 몇 개를 항상 포함한다든지 포함하지 않는다든지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반대로 A랑 X의 교집합 나오는 형태. 그게 A라고 하면 이 케이스 생각 잘 해봐봐. A랑 X의 교집합이 A다 이러면 누가 큰 거야? X가 더 큰 거지. 다시 말하면 A는 누구의 부분집합? X의 부분집합이야. B랑 X의 합집합이 B다 이러면 누가 큰 거야? B가 큰 거니까 B는 X의 부분집합이 X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지. 그럼 따라서 아까 1번이랑 같은 유형이었네? 그러니까 표시 자체가 달라지는 유형들이 존재하는 거야.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인데 요거 자체가 이제 가장 어려운 표현이라 거의 이거의 문제를 좀 여기다 많이 쏟아냈거든. 뒤로 넘겨와서 일단 내가 바로 표시하는 문제들 지금 바로 먼저 한번 풀어볼 거거든. 여기서 어느 정도 풀리는지 좀 체크를 할 거니까 1번 문제, 그리고 1번, 2번, 그리고 5번, 7번, 9번까지 일단 이 5문제 한번 먼저 빨리 쭉 풀어보자. 자, 지금 1번에서 바로 좀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1번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고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내가 지금 문제 이렇게 바로 보게 하고 바로바로 설명을 좀 해줄 거거든. 자, 지금 봐볼게. 1번 유형 봐보면 자연수를 원수로 갖는 집합 S가 있었는데 이 S라는 집합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숫자를 넣어볼게. 만약에 내가 X가 1이었다라 그러면 1이 여기에 원소로 들어간다라 그러면 누구도 항상 원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5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과 5는 마치 커플 같은 거야. 이 S에 들어갈 때 S라는 집합에 들어갈 때 1만 5 떼놓고 1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는 거야. 1이 오게 되면 5도 반드시 같이 와야 되는 거야. 둘은 한 쌍이야. 그럼 2도 들어가면 누구 들어가야 돼? 4도 들어가야 돼. 2와 4도 마치 부부 같은 거야. 3은 어때? 3 들어가면 다시 3이니까 3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 S라는 집합이 1, 5 두 개만 들어가도 돼? 이래도 되는 걸까? 왜? 1 넣어주면 5 들어가는 거 만족하는 거잖아. 5 들어가면 1 들어가는 거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거야.
그러면 내가 S에 이렇게 넣어볼게. 1이랑 3 넣어주면 돼, 안 돼? 1이랑 3 넣어주면 1 들어가주면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5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럼 이 케이스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S 안에 이번에 넣을 때 2, 3, 4 넣어주면 어때? 2 넣어주면 4 나오는 거고 3 넣어주면 3 나오는 거고 4 넣어주면 2 나오는 거니까 가능한 거지. 그럼 얘는 가능한 거야. 그럼 내가 가능한 경우들을 생각을 해볼게. 가능한 경우 중에 최대치를 생각해보면 누구 다 쓸 수 있어. 1, 5 그리고 2, 4, 3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지. 가장 적은 거는 누구 하나 있어도 돼. 3 하나 있어도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해석해볼게. 원소가 한 개인 집합 S가 존재한다. 어때? 되는 거지. 5가 들어가면 1도 들어가야 된다. 되는 거지. 원소가 두 개인 집합은 누구 두 개야? 1호랑 2, 4 두 개인 거지. 원소가 세 개인 거는 1호, 3이랑 2, 4, 3 되는 거지. 원소가 제일 많은 건 몇 개여야 돼? 5개여야 되는데 4개라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다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요 문제 유형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까?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어? 이 문제 유형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어떤 문제인지 봐도 얘네가 거의 항상 있을 만한 문제고 학교 시험에도 나올 만한 문제야. 그래서 뒤쪽에 하나 더 넣어놨어. 꼭 다시 한번 할 때는 연습해놔줘야 돼, 알았지? 뒤쪽에 문제는 숙제로 또 낼 거니까. 검사는 못하는 숙제지만.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이해를 할게. 그러면 얘는 문제 유형이 다른 거야? 개념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지. 얘네가 어디에 포함된다라는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안 됐던 건 해석이거든. 이 해석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에서 이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되냐 안 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이걸 체크하는 거니까 해석하는 거의 기본 단계가 뭐냐면 숫자 대입이야. 그 숫자 중에 누구를 대입하라고 알려줬어? 자연수를 대입하라고 알려줬으니 1, 2, 3, 4 넣어보면서 내가 생각을 하라는 거야. 알았지? 다시 2번. 2번 비슷한데 조금 꼬아놨으니 2번 문제 다시 한 번만 빨리 또 풀어봐봐. 얘는 원래 1번은 나왔는데 그치? 오히려 지금 2번이 좀 헷갈릴 거지. 잘 봐.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줄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3과 5가 이 집합 S에 들어간대. 그러면 일단 누구도 들어가는 건 알아. 8도 들어가는 건 보이지. 8도 들어가는 건 보여. 그러면 8도 들어갔으니까 누구도 들어가야 돼? 11. 두 개를 더해서 11도 들어가야 되고, 그치? 둘을 더한 11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둘을 더한 13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일단 지워보자. 8, 11.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게 7도 있고 10도 있고 9도 있지. 7도 있고 10도 있고 9도 있어. 그러면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거 아니야? 맞아? 해석하는 방법에서 놓친 걸 찾는 방법은 문제를 다시 읽는 거거든. 잘 봐. 실수 전체에서 얘기를 했고 A랑 B를 얘기를 했는데 A, B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A, B가 다르다라는 말이 없으면 어떤 수여도 돼? 3이랑 3 같은 수여도 되는 거지. 3이랑 3 뽑았다라 그러면 더했을 때 얼마도 될 수 있는 거야? 6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3이랑 6 더해주면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야? 9도 될 수 있는 거고. 5랑 5 더해주면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야? 10도 될 수 있는 거지. 단 누구는 될 수 없어. 7은 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놓친 건 누구라는 거야? A, B가 나왔을 때 서로 다른 표현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 근데 저는 이거 처음 보는데요. 얘를 처음 보는데요 할 수 있는데 얘는 처음 볼 수 없을 것 같아. 봐봐. A라는 집합이 1, 2, 3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A 더하기 B가 이 B의 원소야. 근데 이 A도 A의 원소이고 B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
혹시 이런 문제 했었을 때 표 그려서 했던 거 기억나? 1, 2, 3 쓰고 여기도 1, 2, 3 써가지고 했던 거? 그때 어떤 게 중요한 거야? A랑 B랑 어떨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같은 수가 나오더라도 집합에서 뭘로 한다? 중복된 걸 하나의 답으로 한다. 이게 고3 모의고사에 이번에 나왔거든. 9월 모의고사 때. 고3 9월 모의고사 때 나와서 애들이 그것 때 굉장히 헷갈려 했어. 집합 나오는 거에서. 6월, 9월에서 지금 고1 것부터 나오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집합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뭐?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A 더하기 B가 서로 다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이런 부분을 체크해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틀리거나 계산 실수하는 게 진짜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말을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혹시나 내가 체크한 게 잘못된 건 있는지 이거를 체크해서 구별해놔야 돼. 알았지? 그냥 숫자 계산 실수를 하는 거? 그러면 집합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났어야 돼. 근데 집합이랑 명제에서 계산 실수가 난다? 이해를 잘못한 게 있는지 확인해줘야 돼. 알았지? 자, 또 넘어와서 다음 문제 5번. 지금 잘 봐봐. 집합에서 말은 이해가 될 거야. 왜? 이 둘이 여기서 나오는 부분집합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집합과 얘의 교집합이 몇 개가 된대? 딱 2개만 된대.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B의 원소는 3개인데 교집합이 2개란 얘기는 6과 7이 교집합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6과 7을 포함하고 누구는 포함 안 하는 경우? 8은 포함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반대로 6과 8은 포함하고 누구는 포함 안 할 수도 있어? 7은 포함 안 할 수도 있지. 또 7과 8은 포함하고 누구는 6은 포함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A의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 대한 내용은 아까 2의 몇 제곱인 거 이미 알고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빼는 것까지 알잖아. 그럼 내가 아는 개념은 이건데 문제의 해석을 내가 아는 걸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의 해석이 이 중에 2개만 포함한다라는 뜻이니 6, 7은 포함해. 8은 포함하면 안 돼. 이렇게 딱 된 거지. 그럼 나머지는 6개가 있으니까 2의 몇 제곱 나와야 돼? 6제곱 나오는 게 아까 개념이었잖아. 그럼 여기서도 2의 6제곱 나올 거고 얘네도 2개 포함하고 하나 포함 안 하니까 3개 사라지지. 똑같이 2의 6제곱, 똑같이 2의 6제곱이니 2의 6제곱 곱하기 3이었던 거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라 그러면 뭐 때문에 틀린 걸까? 얘네가 잘 안 됐던 건 어느 부분이야? 딱 아까 짝대 읽을 때 되게 열받아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라 하나씩 좀 해주고 싶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어. 8은 안 뺐어. 그러면 내가 이런 걸 할게. 마찬가지야. 어떠한 해석을 할 때 얘가 되는 m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은 해야 얘가 체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 m을 갖다가 집합으로 표시를 해주면 6, 7은 포함하고 1, 2 이런 거 들어가면 얘랑 교집합이 누구는 되는 거야? 6, 7은 가능한 거지. 근데 내가 6, 7, 8이 다 있으면 그럼 교집합이 몇 개가 돼버리는 거야? 3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2개는 포함하고 하나는 포함 안 해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우의 수나 또는 확률과 통계 2학년 때, 3학년 때 가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친구들이 반드시 잘해야 되는 게 이거야. 바로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좀 손을 떼고 나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이게 가능한 경우들을 생각해보면서 모든 조건을 내가 다 확인했나? 이거부터 확인을 해줘야 돼. 알았지? 자, 뒤쪽에 다시 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얘네 2의 6제곱 곱하기 3하면 정답이야. 일단 7번이 아예 안 풀리는 사람 손 한번. 7번이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은 해석이 좀 더 필요하거든.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였어. 어떠한 문제를 해석할 때 내가 가장 필요한 건 얘가 되는 게 어떻게 해야 얘가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야지 식이 써져서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 그러면 가능한 경우의 x를 하나라도 찾아봐봐. 자, 그다음 혹시 x에 마음에 드는 집합이 있어? 아무거나 넣어보자. x에 뭐뭐뭐뭐 넣어볼까? 원소 5개 중에
틀려도 돼.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찍어보는 거야. B 하나만. 그럼 X에 B 하나만 넣어봤어. 그럼 봐봐. B와 X의 교집합. B 나오는 거지. 여기다 다시 쓸게. B와 X의 교집합. A와 X의 교집합. 여기 B 하나 나왔고 A와 X의 교집합도 B 하나 나왔으니까 가능한 거야. 그럼 가능한 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해가 충분히 될까? 아닌 것 같아. 얘나 혹시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X 아무거나. BC 해보자. 그럼 B랑 C를 했더니 B랑 X의 교집합은 B랑 X의 교집합을 해주면 BC가 나오지 이번에는. A와 X의 교집합을 해주면 A와 X의 교집합이면 B 하나 나오지. 그럼 BC가 B에 포함되는 거 돼? 안 돼? 불가능해. 그러면 지금 두 개를 했는데 내가 이해가 됐는지 생각해봐. 스스로한테 물어봐봐. C가 있으니까 안 되네. 그럼 뭐가 없어야 되는지 얘를 보고 이해가 돼? 만약에 안 됐잖아? 그럼 더 해보는 거야. X에다가 B, C, D 뭐 이렇게 세 개도 다 해보는 거야. 또는 A, B, C, D 다 해볼게. 그냥 A, B, C, D 이렇게 해볼게. A, B, C, D 2까지 해보자. 그러면 B와 X의 교집합을 해주면 B, C, D야. A와의 X의 교집합 해주면 A, B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얘가 얘한테 포함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C, D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불가능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던 거야? C나 D를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였지.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돼? X라는 녀석은 이 전체의 부분집합인데 누구누구는 포함하면 안 돼? CD는 포함하면 안 되니까 2의 세제곱 이게 정답 끝이었던 거라고.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얘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건데 그 해석을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다? 내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때까지 X를 때려 맞추는 거야. 이걸 때려 맞춰서 생각을 해보고 시작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문제야. 그래서 7번에는 그래서 8개였던 거야. 그러면 예원이는 16개 나왔던 게 누구? C만 확인하고 D를 확인 안 했구나. 맞아. 숫자를 더 넣어봐야 돼. 충분히 확인이 이해가 될 때까지. 자, 9번. 9번 문제는 이게 원래 내 기억에 올림포스였나? 거기도 있고 모의고사에도 있어. 그래서 뒤에 모의고사 문제도 실어놨거든. 근데 다시 한번 이걸로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이걸로 먼저 하고 진행을 할게. 일단 마찬가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읽어보고 나서. 설명하는 거 아니야? 읽어보고 나서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럼 일단 뭐해? 집합들을 다 써. 집합들을 써보고 얘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어떻게 해야 얘를 규칙 찾아서 구할 수 있는지를 써보는 거야. 답 나왔어? 이 문제 기억해, 그죠? 자, 이제 같이 봐볼게. 근데 일단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문제 왜 이렇게 다 어려워요? 이럴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맞아. 어려운 문제가 맞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진짜로 다 우리가 쉬울 만한 예제들 문제에 넣고 문제를 풀면 어려운 유형 반복하는 목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넣어놨거든.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다 높은 문제들이니까 내가 아직 여기가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각자 각 반에 있는 교재 있잖아. 각 반에 있는 교재에서 부분집합 나오는 것부터 다시 한 번씩 풀어야 돼. 틀렸던 거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시 정리해야 목적은 이거야. 이 유형 특강의 목적은 부분집합 사이에 이 관계에 있는 거를 다 맞추자야.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추자기 때문에 있는 내용이랑 내용은 다 끌어다 온 거거든. 한번 다시 봐볼게. 해석하는 거에서 집합 이 녀석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 31개. 왜? 2의 5제곱이었으니까 원래는. 그치? 31개인 게 맞지? 그러면 31개 중에 가장 작은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 이랬는데 아까 내가 말한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 다 써보라 이랬지. 이해가 안 되면 다 써보라.
16분의 1 원소 하나 있을 수도 있지. 또 16분의 1, 뭐 8분의 1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16분의 1, 8분의 1, 2분의 1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 또 하다못해 8분의 1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1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2분의 1, 1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몇 개 좀 써봤어. 부분집합을. 그리고 이해를 해보자. 얘의 최소값, 가장 작은 원소 그거 누구야? 이 부분집합을 내가 A1이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원소 누구야? 16분의 1 하나지 그냥. 여기서는 16분의 1 나온 거야. 혹시 얘를 A2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원소는 누구야? 16분의 1이야. 얘를 A3라 그래도 여기서 가장 작은 원소는 누구야? 그러면 얘를 A4라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작은 원소가 얘를 A5라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 8분의 1 얘는 A 만약에 6이라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 2분의 1이지. 혹시 규칙이 좀 보이나? 다시 봐봐봐. 우리는 뭘 배웠어? 포함하냐 포함 안 하냐를 배웠지. 포함하냐 포함 안 하냐 누구를 포함하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할게. 16분의 1을 포함하면 그러면 항상 가장 작은 원소는 누가가 돼? 1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해되고 있어? 그러니까 16분의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나머지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으니 몇 개? 2의 4제곱 16개지. 16분의 1을 포함하는 그때는 16분의 1이 나오는데 그 걔네들을 다 더하라며? 그러니까 16분의 1이 몇 개 나와? 2의 4제곱 16개만큼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봐. 최소가 8분의 1이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누구는 포함하면 안 돼? 8분의 1은 포함해야 되고 누구는 포함하면 안 돼? 16분의 1은 포함하면 안 되지. 그래야 8분의 1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16분의 1은 포함하면 안 되고 8분의 1은 포함해야 되는 경우 그 경우는 몇 개 나와? 8개 2의 세제곱 8개 나오는 거지. 따라와서 그럼 또 가볼게. 지금 여기서는 4분의 1이 최소가 될 때는 16분의 1은 포함 안 하고 또 8분의 1도 포함 안 하지. 4분의 1은 뭐 해야 돼? 포함해야 돼. 그럼 이 케이스는 최소가 4분의 1이 나올 건데 4분의 1을 나올 수 있는 건 그럼 여기가 다시 뭐가 되니? XX 포함하게 되니 4개 나오겠지. 얘가 2의 제곱겠지. 그럼 계산해보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다음에 나오는 것도 2분의 1 곱하기 2였을 거고 1은 한 개 있을 거니 다 1, 1이지. 1이 몇 개? 5개. 그래서 1, 5다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야. 된 거 같아. 그러면 스스로한테 다시 물어봐봐. 진짜로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려운 문제였냐? 아니면 내가 얘를 직접 써서 해석하는 실력이 아직 좀 부족한 거냐? 이런 얘기인데 해석하는 실력이 부족한 건 있잖아. 집합에서뿐만 아니라 명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경우의 수가 나와도 계속 마음에 걸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따로 늘려줘야 돼. 공부랑 좀 별개의 느낌인 거야. 11번, 14번으로 또 넘어와서 쭉쭉쭉 풀읍시다. 여기는 조금 이제 쉬워졌어. 초반에가 조금 어려운 게 있고 11번부터는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11번에는 정답 1번 나와야 돼. 자, 11번에 하라는 대로 해보자. 1, 2, 3, 4, 5의 두 부분집합 A, B가 있는데 그럼 전체가 이렇게 1, 2, 3, 4, 5가 있고 A가 1, 3, 5가 있어. 근데 교집합이 아닌 B가 존재하니까 교집합은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1, 3, 5가 여기나 여기 중에 있는 건 알아. 그치? 이 중에 있는 건 아는데 다른 데에 뭐가 있는지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해석할 건 누구를 조심히 해석해야 될 거냐면 나를 아주 조심히 해석해야 돼. x라는 원소가 a가 아니라면 반드시 어디에 있다? B에 들어간다. 그럼 어디는 없는 거야? 바깥에는 없는 거야. 바깥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집합 B의 개수는. 그럼 잘 봐. 아까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할게. 경우의 수를 잘 생각해서. 그럼 혹시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누구랑 누구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 있을까? 2와 4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따라와서. 그러면 지금 집합 B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쪽 부분 있지? 이쪽 부분에 있을 수 있는 것 누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는 걸까? 135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와서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럼 지금 A, B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이 케이스 된 거고 A의 원소가 아니라고 그러면 B의 원소다인 것도 이것도 맞춰질 수 있는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내가 마찬가지로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 이랬는데 잘 봐봐. 이 4는 이 바깥에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항상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 B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4는 항상 B에 들어가야 돼. 얘는 이제 딱 정해진 거라는 거지. 그러면 135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봐봐. 내가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면 원래는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 정답이야. 근데 세제곱짜리가 있어 없어? 왜 없어? 가까워서 1번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왜 없는지 대답해줘야 돼. 정답 맞추는 친구들 손 다시 한 번만. 왜 없지? 왜 2의 세제곱이면 안 되지? A와 B가 가에서 잘 봐. 다시 가에서 얘기한 거지. 135가 지금 여기에 다 없다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겨? 그림은 내가 이렇게 그렸으나 여기에 135가 되고 여기에 뭐가 되니까 2사가 되면 A, B 교집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공집합이 돼버렸으니 이 경우는 제외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는 제외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보기에 8이 있어서 8을 골라서 틀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요거까지 완벽하게 한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내가 생각한 건 뭐밖에 없어? 그려놓고 얘가 대입해서 되냐 안 되냐 이해한 거니 아까 숫자 대입해서 되는 경우 생각한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자, 또 뒤쪽에 14번, 15번 14번에 이제 적어도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 꽤 많더라고. 적어도 나오네.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혹시 적어도 문제가 나왔던 거 기억나? 부분집합 중에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풀었었어? 전체에서 어떤 경우를 빼면 홀수가 없는 홀수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모두 짝수인 경우를 빼면 그럼 얘가 뭐가 돼?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되지. 적어도 한 개의 홀수.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볼게. 전체는 일단 2의 몇 제곱에서 9제곱에서 모두 짝수인 경우라면 2, 4, 6, 8 4개를 빼주는 거지. 아니 4개로만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럼 얘는 모두 짝수인 경우는 2의 몇 제곱? 4제곱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얘네를 빼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나와.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건 거야. 잘 봐. 얘만 해야 돼? 이거와 적어도 한 개의 짝수 이렇게 되어 있지. 두 개를 합쳐놨어.
혹시 뭐뭐와 이거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얘와 얘 이거 와를 뭘로 해석해야 될까? 교집합. 적어도 한 개의 홀수와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두 개가 다 가능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할게. 거꾸로 전체에서 모두 짝수인 경우를 뺐어. 또 뭐인 경우도 빼야 돼. 모두 홀수인 경우도 빼야 되지. 왜? 짝수도 있긴 해야 되니까. 모두 홀수인 경우도 빼. 그러면 지금 모두 짝수와 모두 홀수인 경우 뺐고 모두 빼야 돼. 여기에 원래 공집합이 들어있지. 공집합은 지금 몇 번 뺐어? 두 번 뺐으니 한 번은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되지.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전체 2의 9제곱에서 지금 빼야 될 게 모두 짝수인 거 아까 얘기했듯이 2의 4제곱 모두 홀수인 거 2의 5제곱 빼주고 그리고 1은 뭐 해준다? 공집합의 개수 하나는 더 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공집합을 두 번 뺐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아까 얘기했던 465가 나오는 거야. 465 탑 나왔어. 숫자 하나가 달랐구나. 이렇게 공집합 있는 거 조심해 줘야 돼. 이거 체크하는 거에서. 자, 그리고 15번은 아까 우리 요거 한 거랑 좀 비슷하거든. 지금 시간이 금방 흘러가고 있어서 15번 보면 아까 교집합 2개 포함하는 거 아까 봤었지. 그래서 15번은 일단은 넘겨주고 17번으로 바로 풀어볼게. 15번은 넘기고 17번으로 바로 풀어볼게. 17이랑 22로 그 집합에서 너네가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는 게 집합을 못하는 친구는 없어. 왜냐면 집합은 중학교 1학년 때 거였거든 원래. 근데 집합을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가 굉장히 어려워져. 근데 그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다 숨겨놔서 그래. 해석의 의미를. 그럼 내가 얘를 찾아내려면 하나씩 다 써봐야 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수열의 합이라는 파트가 나오거든. 그쪽 파트에서도 어떠한 기호에서 숨겨놓은 기호가 있어. 그럼 그런 걸 해석할 때는 우리가 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를 2, 4, 6, 8 X는 10 이하의 자연수에서만 부분집합이니까 X 2, 4, 6, 8, 10만 나오는 거고 B는 여기다 1부터 넣어주면은 2, 6, 10 2 넣어주면 6, 3 넣어주면 딱 요렇게만 나온 거지. 자연수 1부터 딱 넣은 것 뿐이니까. 그래서 요 상태가 끝이었던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얘만 해석하면 돼. 그럼 아까 얘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가능한 x를 넣어보라 그랬지. 가능한 x를 넣어보라는 거야. A에도 교집합이 있어야 되고 B에도 교집합이 있는데 둘이 똑같대. 혹시 둘의 교집합은 지금 누구야? 2랑 6이랑 누구? 10이 존재하는 거지. 그럼 내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x가 혹시 2, 6, 10이라 그러면 a와 x의 교집합 2, 6, 10 b와 x의 교집합 2, 6, 10 가능한 거지. 이 경우가 가능한 거지. 그럼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에 x를 2, 6, 10이 없는 경우 그러면 4랑 8이라고 해볼게. 4랑 8이라 그러면 a랑 교집합 해주면 4, 8이지. b랑 교집합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불가능한 경우지. 이 케이스는 불가능한 경우야. 내가 하나씩 다 넣어보면서 체크를 할 거야. 그러면 섞어볼게 다시 한번. 2, 4 이렇게 있으면 가능할까? 얘랑 얘 교집합 해주면 2, 4, 9 얘랑 교집합 해주면 2 하나인데 돼 안 돼? 안 돼. 불가능한 경우야. 얘가 이해가 될 때까지 자기 기준에 따라 다른 거야. 어떤 친구는 하나만 해도 이해가 되는 거고 어떤 친구는 여러 번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해놔야 다음번엔 머리로 푼다니까.
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각해봐야 다음번에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해석하는 단계에서 수학적인 부분이 아니야. 그냥 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의 해석인 거야. 하나씩 다 써보면 된다요. 이걸 해보면서 이해력이 길러지는 거야. 그럼 17번에는 지금 체크할 수 있는 게 누구를 포함해야 돼. x는 누구? 2, 6, 10은 포함해야 되지. 몇 개 중에? 2의 몇 제곱? 10제곱 중에 2의 10제곱, 2의 10개 중에 3개는 포함하니까 2의 몇 제곱? 7제곱. 2의 7제곱.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가볼게. 잠깐만. 아니 이렇게 해야 되겠네. 봐봐, 내가 이렇게 가볼게. 만약에 x를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 해볼게. 지금 이렇게 해서 2의 7제곱하면 문제가 틀려버린 거야. 만약에 그냥 여기에 없는 숫자 x가 1 하나였다고 해보자. 1이랑 a랑 교집합해주면 뭐 나와? 공집합 나와. 1이랑 b랑 교집합해도 공집합 나오니까 가능한 거지. 그럼 나는 얘대로 생각했었을 때는 2, 6, 10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2, 6, 10이 없어도 되는 거네. 그럼 반대로 포인트가 누구였던 거야? 4, 8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2, 6, 10이 포함이 아니라 거꾸로 4랑 8을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였던 거지. 이해돼? 그러면 4랑 8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니 전체 10개에서 2의 8제곱이 정답되는 거지. 이해됐어? 4랑 8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거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하나씩 다 확인을 해줘야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다음 걸로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안 그러면 이렇게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자, 22번. 22번 하나 더 해봅시다. 22번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경우의 수랑 합쳐진 문제 중에 또 하나야. 22번 문제. 자, 22번에 정답은 21 나와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 x라는 녀석은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 그치?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 그 뜻이란 얘기는 이런 얘기야. 얘 부분집합들로 체크해주면 원래는 2의 몇 제곱? 세제곱에 대한 애들이 나오겠지. 그 중에 공집합 빼고 A 하나가 됐든 뭐 A, B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됐든 이거의 부분집합들 중에 한 개는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X로 가능할 수 있는 건 여기서 공집합 하나를 뺀 몇 개? 7개가 여기에서는 가능한 거지. 이해돼? 마찬가지 이쪽 봐볼게. D2의 부분집합 경우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2의 제곱 4개가 있을 거야. 근데 공집합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공집합 제외하고 뭐 D 있거나 아니면 DE 있거나 이런 애들 갖다가 체크를 해주면 X로 가능한 거지. 근데 이렇게 둘을 섞어도 되지. 이렇게 섞어도 돼. 그 얘기는 여기서 가능한 경우가 공집합 하나 빼면 3가지인데 이 3가지와 이 7가지를 뭐해서 써야 된다? 곱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야.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봐봐. X로 가능한 이쪽에서 포함되는 걸로 가능한 게 A, B, C A, B, B, C A, C 그리고 A, B, C X로 가능한 게 여기 7개가 가능한 거지. 따라와서 마찬가지 여기서 가능한 거 D도 가능하고 E도 가능하고 D2도 가능해. 왜? 그래야 얘랑 공집합이 아니니까 교집합을 했었을 때.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볼게. 얘도 포함하고 X가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한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X가 가능한 게 뭐가 된다? A랑 D가 된다. X가 A, D가 된다라 그러면 여기도 공집합이 아니고 여기도 공집합이 아니니까 가능한 거지. 주어도 따라와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해주면 누구도 되는 거야? x가 ADE가 되는 거야. 그래도 어때? 여기도 공집합 아니고 여기도 공집합 아닌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봐. A를 선택했을 때 가능한 경우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B를 선택했었을 때도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러면 3개짜리가 몇 개 있어? 7개 있는 거지. 그러면 7과 3을 뭐 했었어? 곱해서 쓰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니까 곱해서 21가지 생각해주면 돼. 경우의 수를 합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지.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게 6개 나오고 만약에 동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게 앞면 뒷면 2가지라 그러면 주사위도 던지고 동전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 이러면 6이랑 2를 곱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의 느낌인 거야.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한데 연달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곱해서 21개다. 이런 문제로 넘어오면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표현이고 아까 앞에 거는 난이도가 높다가 아니야. 해석이 좀 어렵다야. 실제로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는 어느 정도 끝까지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 뒤쪽에 오늘의 딱 마지막 문제야. 오늘의 마지막 문제 24번. 모의고사 문제를 총 3개를 실었는데 뒤쪽에 25번이나 26번은 아까 설명한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 그래서 24번 문제를 보면 또 좀 새로운 것 같거든. 그래서 요거 문제 한 번만 봐볼게. 지금 요 문제 딱 보면서 내가 어떤 해석을 했으면 좋겠냐면 사실 모의고사를 이거를 집합해서 이걸 퍼오기 위해서 뭐 작년, 재작년 거 다 찾아보는 프로그램으로 보기는 했는데 집합 자체가 최근 모의고사 문제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는 집합만으로는 최대한 나오는 게 없어. 근데 과거에는 집합만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우리는 만약에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치면 과거의 문제들 갖다 뒤지면은 거의 다 나오게 되어 있어. 근데 그 과거의 문제에는 아까 설명한 내용처럼 지금 얘기하는 순수한 교과서적인 개념의 해석이 아니라 말이 바뀌고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 근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시험에 어려운 문제로 나왔었을 때 반드시 해석하는 방법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보고 해석이 잘 된 친구들은 아까 얘를 최소의 원소로 갖는다라는 의미 16분의 1, 8분의 1 문제 기억나? 그 문제에 영향이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그런 문제를 다 실어놨으니 너네가 숙제로 문제를 풀을 때 해석도 다 들어있으니까 다시 한번 쭉 풀어보면서 오늘 여기에 들어간 설명들은 웬만큼 다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주면서 기억해주면 되겠어? 봐볼게. F8이 4다 이랬는데 8을 최소의 원소로 가지려면 지금 1, 2, 3, 4 다 쓸게 한번 5, 6, 7, 8, 9, 10 얘가 10 이하의 자연수의 원소로 갖는 상태인 거야. 근데 이 X의 부분 집합 중 8을 최소 원소로 가지려면 8보다 작은 걸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8은 꼭 있어야 되지. 8은 항상 꼭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고르면 안 돼. 그 상태에서 9랑 10은 어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인 거지. 이 상황이 F8인 거 아니야? 8을 최소로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럼 8, 9, 10 이런 거면 최소 원소는 8이잖아. 그러니까 그의 원소 개수가 4개가 된다. 기억 동그라미였다는 거야. 따라와서. 자, 니은 A가 X에 포함되고 B도 X에 포함되는 숫자였는데 A보다 B가 더 크면 FA가 FB가 더 크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 똑같이 가볼게. 예를 들어 F2가 있고 F3이 있어. 최소가 2가 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최소가 2가 될 때는 1은 포함 안 하고 나머지 2는 포함하고 나머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니까 얘는 따지고 보면 2의 10제곱에서 몇 개를 빼주면 돼? 2개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3이 어떻게 해야 돼? 3이 최소가 되려면 얘도 포함을 하면 안 되고 얘는 포함해야 되니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라 제한 조건이 걸리는 게 3개지. 그러니까 얘는 2의 10에서 몇 제곱을? 3을 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누가 커야 되는데?
작은 게 더 커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얘기가 돼. 그럼 디귿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2에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지. 2였을 땐 2를 빼는 거고 3이었을 땐 3을 빼는 거네. 따라와서. 그러면 1이었을 때는 2의 9제곱이었던 거고 3이었을 때는 2의 몇 제곱? 10에서 3 빼니까 7. 얘는 2의 5제곱, 2의 세제곱, 2의 제곱 이렇게 쭉 나오겠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쭉 다 더해주면은 나오는 식이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야. 이 모의고사 문제를 만약에 처음 봤다라 그러면 두려운 게 이런 거거든. 기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뭔가 생소해서 두려운 거 첫 번째. 그리고 말하는 의미 자체가 생소한 거지. 이 최대, 최소 뭐 이런 표현들. 반대로 문제가 바뀌어서 최대로 원소를 갖는다라고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학교쌤이 문제를 낸다라 그러면. 그러면 어떤 게 바뀌더라도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해석의 준비 첫 번째는 뭐라고? 일단은 숫자를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야. 되는 경우를. 근데 아까 나처럼 틀릴 수도 있어. 나도 사실 그 문제를 당연히 실수 안 할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안 풀어봤었거든. 근데 내가 대입해봤었을 때 아까 뭐만 나왔어? 2, 6, 10만 체크했지. 다른 걸 체크를 안 한 거야. 경우의 수에서 순간 그럴 수도 있거든. 너네가 반드시 이해가 다 되는 만큼 규칙을 찾을 만큼 체크를 해야 돼. 완벽하게 이해를 되고 나서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경우들을 내가 개념으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이 부분에서 식 쏘는 건. 그치? 그럼 너네가 이런 문제를 많이 보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쓸 수 있는 식 최대한 다 쓰고 나서 일을 해줘야 돼. 알았지?